제목 나왔습니다. 황제경호 논란. 이게 며칠 됐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나 봅니다. 지금요. 저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이게 공항에서 이런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비쳤대요. 경호 업체 직원으로 보이시는 분이. 뭐 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약간 논란이 크게 커졌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배우 변우석 씨 과잉 경호 논란. 이게 간단하게 보면 뭐 인천공항 게이트 통제, 뭐 플래시 불빛, 여권 탑승권 검사 등등등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일단 이경규 변호사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변우석 씨가 이제 홍콩으로 해외 팬미팅을 위해서 이제 출국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날에 이제 어쨌든 팬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설 경호 업체에서 변우석 씨가 들어가고 나서 10분 뒤에 이제 게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게이트를 막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최초에. 그러면 변우석 씨는 먼저 비행기를 타고 게이트에서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게이트 자체를 공항 들어가는 게이트요? 예. 그 게이트 자체를 이제 10분 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변우석 씨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라. 예, 그렇게 해서 시간 텀을 두겠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사설 경호 업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항하고 협의가 됐는지, 뭐 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면 이게 과잉 경호가 아닌지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예. 그리고 들어가서는 어쨌든 이제 이용 승객들이 있을 텐데 혹시 승객들 말고 다른 뭐 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좀 논란이 될까봐 여권이랑 그다음에 항공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사설업체가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또 검사를 했다라는 또 이제 진술이 있어가지고. 뭐 항공사 직원입니까? 직원도 아닌데. 예. 도대체 어떤 권리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설업체에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변우석 씨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 플래시를 이제 사설업체에서 비추면서 카메라를 대니까 그게 안 찍히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또 과잉 또 경호가 아닌가. 그러면은 그 카메라를 잠시었다 그 빛을 봐도 굉장히 눈부시고 약간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혹시나 또 아동의 경우에는 또 이제 아동 학대까지도 또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경계를 넘어서서 인권을 또 침해하는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먼저 지금 인권위에 제소가 들어갔고, 이 인천공항 경찰단에서도 일단은 내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정식으로 이제 입건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뭐 입건 전에 내사 단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때 당시에 사설 경호업체들의 행동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인권이 지속까지 이루어져서 거기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사설 경호 업체라면서요, 이경규 변호사. 예.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저럴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 경찰도 이렇게 사실 불신 검문을 할 때에는 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뭐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설 경호 업체가 그냥 이제 나서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이런 인권 침해에 문제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용객들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좀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제소까지 들어간 걸로 지금 인권위까지 이 내용이 강. 맞습니다. 예, 공항에도 민원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권위에서도 일단은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착수는 한 상태입니다. 착수는 한 상태인데 이게 인권을 침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각하 결정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관할 경찰관서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뭐 조사에 착수를 했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 변호석 씨 최근에 뭐 어떤 드라마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인데 공항에서의 모습이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상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반응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 몰리지 않게 막기만 하지 플래시는 왜 쏘냐? 대기 중인 일반인들은 무슨 죄냐? 불빛이 강해 자칫 위험해 보인다. 굉장히 강하다 불빛이. 저거 위험한 거 아니냐? 저런 거 이렇게 막 쏘는 게. 이런 얘기가 다 있네요. 그리고 또 반응이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차라리 변우석 스케줄 재난 문자로 보내라. 피해가게. 이거요. 엄청난 비판이군요. 지금요. 최영주 소장님. 네.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이트 통제요. 지금 나오는 거는 뭐 공항 측과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벌어졌어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경호업을 한다는 게 이제 경비업법에 따라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사설 인증을 받고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설 경호원들이 업을 하는 것인데 참 저런 식의 태도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호하는 게 경호가 아닌데 결국에는 전체의 시민들의 통제가 원활하게 하면서 그 말하자면 저 대상을 보호해야 되는 게 정말 경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 일반 시민들과 특히나 변호석 씨의 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팬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과잉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경호와 폭력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경호원이요 저런 식으로 어떤 경호에 따른 룰이나 어떤 품격을 갖추지 못하면 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게이트를 막는다고요? 아니 허가도 없이? 거기 들어가려던 분들은 무슨 뭐 죄를 졌나요 지금요? 불쾌하죠. 그리고 솔직히 변우석 씨가 연예인으로서 유명세는 탔지만 댓글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결국에 변우석 씨도요 이 사설 경호팀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연예인이 벼슬이냐? 결국에 변우석 씨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결국에 변호석 씨나 변호석 씨 측 이거를 기획한 건 아니겠으나 사설 이 경호팀이 이런 식의 과잉 경호를 통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변호석 씨의 어떤 연예인에 대한 품격 자체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연예인은요 지금은 인기가 올라가지만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팬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이 사설 경호팀 본보기로 좀 단호하게 처벌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변호사. 그렇다면 이 경호업체 그리고 변호석 씨의 소속사는 뭐라고 입장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지금 경호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이때 당시에 이제 레이저를 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이렇게 후레쉬를 강하게 비춘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쨌든 이제 당시에 변우석 씨가 어쨌든 인기가 많아져서 이게 팬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경호업체에서 밝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그런 말을 전달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레이저를 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인지라고 뭐 하지 말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레이저라 그러니까 좀 다른데 약간 플래시. 플래시, 예, 플래시. 레이저가 예. 아닙니다. 예. 플래시를 비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인지라고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뭐 항공권을 검사를 했던 부분이든지 이제 게이트를 통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지를 못했다. 그때 당시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면서 또 사죄의 그런 뜻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논란이 커졌는데 지금 이게 며칠 전에 국회에서도 이 사안이 좀 다뤄졌어요. 그 당시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누구 책임인지 인천공항에서 무엇이 미흡했는지 이제 공항이 생긴 일이 처음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못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갖고 경찰과 함께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출 뭐 짧게 인천공항공사 이제 사장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약간 더 후속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공항인데 예. 이번에는 서비스에 구멍이 크게 뚫렸죠.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으면 공항 관제실에서 CCTV로 다 확인이 됐을 텐데 많은 인파가 몰리고 뭐 소동이 벌어지고 소란이 있는 거를 관제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을 텐데도 관제실에서 보안 요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 서비스의 실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제가 공항에 가서 느끼는 겁니다만 연예인들 뭐 출입국할 때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축구 뭐 선수 이런 분들도 와도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했는데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호팀이 온다면 그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경호팀의 활동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장비는 무엇이고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구멍이 뚫린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인천국제공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심정지가 바로 되는 거라 전실이고 막 다 하고 뭐 마디가 되고 엠버런스 와가지고 타가지고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초복 살충제 사건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 좀 볼까요? 내용입니다. 자, 이경윤 변호사가 이 내용 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 언제 지금 15일이니까 이게 이제 초복날이니까 그래서 초복날이라 복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네, 복날을 맞이해서 새벽 6시 40분경에 이제 예. 마을 주민들이 그라운드 골프 경기를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 약간 이제 공 크고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예, 땅에서 예. 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었거든요. 오리고기. 예, 그래서 오리고기를 이제 같이 먹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같이 귀가를 했다가 다시 이제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오. 이날 냉커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커피? 예, 근데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는 이제 그 경로당 안에 이제 보관되어 있던, 그러니까 이제 커피에 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있던 거를 이제 꺼내서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피해자 4명이 복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복통을 호소를 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래서 이제 위세척을 해서 이제 성분이 나온 걸 보니까 농약에 해당하는 그 2가지 성분이 나왔고요. 그 네 분 쓰러진 네 분한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어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당시에 경로당을 갔던 같이 있었던 분. 네, 그 한 분이 또 추가로 그럼 뒤늦게 약간 문제가 발생하신 예, 분이네요. 추가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또 검사를 위세척을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또 농약 성분이 이제 검출된 것입니다. 아, 예, 그럼 그래서 5명이 일단 농약 성분이 나왔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서 누가 이거를 이 농약이 그러면은 오리고기를 먹었다는데 그 식사 단계냐 아니면 경로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게 문제냐 아니면 다른 거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CCTV도 확보를 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제 지금 검토를 하면서 이게 어느 단계에서 도대체 누가 이거를 지금 넣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살충제 농약을 때문에 문제가 된 건 맞는데 그 농약이 언제 섭취가 된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건데 자 경찰 관계자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척물에서 잔량이 조금 나왔어요. CCTV 다 있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CCTV가 없는 게 문제지. 앞으로 가면서 닥쳐질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농약은 누가 언제 샀는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니까 이게 다 기록이 된다면서 그러면 누가 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예. 이 농약 장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마을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농약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1차적으로는 뭐 새로 구입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 이제 판매를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한 내역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마을에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또 현금 결제를 또 많이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다각도로 지금 수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농약 이것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요? 농약 테러랄 거야. 아무튼 이게 탈이 난 적이 많았었거든. 문제가 크게 된 적이. 과거 사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또 터진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인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건데 2015년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그때는 사망자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역시 농약 소주 사건. 그리고 2018년에 농약 고등어탕 사건. 다 뭔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때도 사망자 아니면 급도중상 보였고요. 다른 사건은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이경윤 변호사 한 30여 초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고의적으로 저렇게 농약을 넣었다. 누굴 해할 목적으로 이거 처벌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쨌든 뭐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 농약 성분을 먹였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미필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명은 이제 살인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살인 미수로 처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수위는 어쨌든 뭐 무기징역까지도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좀 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안은 과연 어떤 이유인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